자, 카카오게임즈의 문자를 이미 발송을 했어요. 어차피 97,100원을 뭐 못 뚫더라도 지금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에서 38만 주면요. 이거는 뭐 나잡아 가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편입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야 이거 더 오를까 이 생각을 한다면은 안 되죠. 왜? 수급의 논리에서 회사가 뭐 펀더멘탈이 좋다 나쁘다는 뭐 메이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 거고,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7조 2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최상위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들여다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접근 범위 설정했던 기준이 84,000원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요 정도 라인 때 거래 터지고 움직이고 눌려지고 뭐 다 좋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그렇죠. 이렇게 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98,300원을 넘기면 방금 그 발송해드린 96,000원대 발송해드린 이 문자 범위를 또 쓸 거예요. 또 그때는 추가 편입이 아니라 지금 계속 편입해 놓은 상태의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 편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비중 15%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 편입은 그 위쪽에 10만원 공방이 나오게 됐을 때 3% 등락 범위, 그렇게 해서 98,300원을 넘기는 흐름에서, 근데 98,300원 넘길 때 프로그램이 이제 97,000원을 넘겼기 때문에 98,300원 넘길 때도 프로그램에서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또 매수해요. 어제처럼 꼬리가 달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계속 매수야.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고 프로그램 최상위의 종목군에 대해서 기준을 놓친다? 안 되죠.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 문자가 나간 게 11월 5일 신규 편입자 평균 단가를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면 2차 편입이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97,100원에 나갔어도 2차 편입이 96,000 얼마? 500원 수준이 되고요. 1차 편입에 문자 나간 게 92,500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이신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이 움직이셔서 카카오게임즈를 같이 편입하시고 설정 범위 가져가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야간에 오늘 아침부터 같이 움직이시죠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저기 무료 방에서도 종목 단타 종목이나 하나 주세요. 뭐 광고만 올라와요. 교육 자료를 그렇게 다 올려드려도 교육 자료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교육 자료고 뭐고 종목 줘봐. 공짜로 그것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계셔봐야 어딜 가셔도 계좌는 시퍼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교육자료 올려드리면 교육자료 가지고 매매 기준 설정해서 이렇게 들여다보셔도 되는 거고. 아이고 계산 잘못했다. 그래서 96,500원 플러스 92,500원의 10%였으니까 그 기준을 하면은 평균 단가가 현재 93,850원 98,400원 정도 될 거예요. 15% 정도. 오늘 기준에 93,850원 900원으로 잡을까요? 그러면 900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3차 편입에서 20%꽉 채우면은 요 고점 넘길 때 그러면 한 95,000원 평균 단가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2,200원의 평균 단가에 이렇게 기존에 편입하신 분들, 그다음에 11월 4일 어제 기준에 93,600원을 편입하신 분들 꼬리 달고 내려와서 속상했지만 결국은 하루 만에 다 돌리죠. 돌리는 거에 대한 근거는 다른 요인들인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기간이 57만 주 샀어요. 57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두산중공업은 480만 주를 어제 샀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57만 주면은 상장 주식 수가 7,469만 주니까 7,500만 주 정도로 잡고 개인들이 어제 물량 뺏긴 게 0.5%입니다. 이런 건 계산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가. 0.5%라는 물량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5억 1,800만 주짜리거든요. 1% 가까운 물량 매수가 들어온 게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게임즈의 거래 대금이
2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중 기준에. 삼성전자가 5,200억이고 얘가 지금 4,100억이거든요. 근데 뭐 월등하게 말씀드렸죠. 카카오게임즈가 1조 넘기는 건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정점의 거래 대금은 얼마? 1조 5천억 정도가 정점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조 5천억 정도가 앞전에 형성됐던 거래 대금이 그게 정점의 인식이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 적은 거래량 갖고 움직이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고, 거래 대금은 최상위에 놓여져 있더라도 1조 2조씩 터지면서 가지 마라. 두산중공업이 1조 넘기는 건 상관없어요. 두산중공업은 한 2조 이상, 걔는 뭐 14조짜리니까 시가총액이, 그런 조차도 계산을 못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멘토들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니 게임주 같은 경우는 문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 더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윤정도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 공부 안 하잖아, 게임주. 왜? 어차피 그 부분은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실질적인 매매 기준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의 기준을 잡는데,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수급과 심리인데, 수급이 70% 이상 시장에서 논할 때. 근데 윤정도는 수급이 70%가 아니라 90%. 수급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만약에 여기서 프로그램이 안 나와, 물량이 계속 매수야. 그리고 눌려져 있어. 눌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설 써요? 주가를 누르고 편입한다고? 무슨 소설을 써? 저가에 사고 싶으니까 밑에서 받아서 가는 거죠. 근데 밑에 계속 물량을 받쳐놔봐야 떨어지는 물량이 제한적이잖아,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위로 사는 거예요. 위로 사서라도 난 비중을 채우겠다, 이 기준. 메이저들은 돈이 많으니까, 집행할 자금이. 예? 결론적으로 일봉상의 저 거래대금이 기준이 잡히니까, 자 공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왜? 아니 마지막에는 얼마나 창피해. 그 카카오게임즈 막 수익 났다고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뭐 했다가도 마지막에 이 음봉 떨어지고 주체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죠? 솔직히 그러다가 손절하고 나왔잖아요. 응? 그 손실폭이 작지 않단 말이야. 초기에 잘 들어가신 분들, 이런 거래량을 우리는 절대 안 빠지고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래 이제 둔화돼 있을 때에도 거래가 실리는지 여부 봅시다, 그리고 수급 봅시다 하고 있는데 거래 빵 터져? 그럼 마저 따라 붙는데 요자락에서 실패가 돼서 손절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다시 못 들어간단 말이야. 어지간해서는 기준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손절한 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당장 오늘 위메이드 플러스까지 일단은 반전을 시켜놨는데 마이너스 막 10% 가까이 밀려 내려올 때 기준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심리적으로 기준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초기 반반역에는 거래대금을 이유로 안 들어가죠. 7조짜리가 6조짜리가 5조짜리가 2천억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라고. 근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지죠. 그럼 누가 볼 땐 늦어서 나는 7만 원에 샀는데 뭐 장난칠 수 있단 말이야. 약 올릴 수 있고. 근데 7만 원에 샀을 때 물론 시장에서 얘기가 카카오게임즈 끝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밑에서 살 수, 메이저들은 왜 안 샀냐 이거예요. 그 당시 그러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만 했지 7월 말부터. 그죠? 메이저들은 안 샀잖아. 그럼 메이저들이 사고 변동이 나올 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혹은 메이저가 안 들어오더라도, 메이저 안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가 메이저가 들어와서 시세가 나왔나요? 매집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하면서도 손바뀜에 시세가 나왔지. 그러니까 거래대금만 터져주면, 거래대금 봐봐 2000년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저럴 때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거래대금 둔화되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의 재편입의 명분도 결론적으로는 뭐였어요?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 거기에 이야 이거는 수급까지 들어와줘.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예?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뉴스 보고 나서 이거 끝내줘요 하면은 고점을 놓친다니까요. 그렇게 끝내주는 애가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나? 여기서도 엄청난 오딘 가지고 이거는 게임 업계 다 뒤집을 것처럼 저도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오딘의 흥행이 지금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뭐 이슈거리 재료 내용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인정해줘요? 메이저가. 오늘 기준에 어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이거 속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빈정상해. 그래 윤정도 너 믿는다.
일단 내가 과금을 할 정도로 내가 널 신뢰하니까 믿는다 하지만은 얼마나 속상해. 야, 이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 해줘? 이렇게. 근데 이러한 등락률, 예를 들어서 뭐 27% 오른 이후에 뭐 16% 올라와서 아, 이거 오버슈팅인데요? 인식이 잡히면 모를까. 어제 기준에 딸랑 뭐 10% 올라온 거 그게 오버슈팅이라고. 글쎄, 거기에 수급이 일단은 들어와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도 참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프로그램이 그냥 단계별로 계속 들어와. 아침부터 해서 그냥 뭐 눌리는데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문자를 92,500원. 근데 거기서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야 편입을 하시기가 용이했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92,500원에 문자 받고 편입이 어려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94,500원이라도 편입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들어옵니다. 라고 보낸 거고. 그래서 지금 기준은 다시 이제 97,000원 밀려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들어 올릴 때 누가 들어 올렸냐는 거지. 결국은 개인이 들어 올렸어요? 이거를? 아니란 말이에요. 카카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물량 떠넘겨진 것 같지만 그들이 동학개미가 막 매수해가지고 들어 올리나? 아니야. 미국의 게임스탑 같은 종목군들 개인들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97,000원의 물량 11시 11분에 들어 올릴 때 58,000주 프로그램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서 44만 주, 45만 주 누적이 됐어요. 여기서 급격히 매도만 없으면 돼요. 거기에 어제 매매 평균 단가가 94,000원대예요. 오늘 매매 평균 단가 95,000원 수준입니다. 그럼 메이저들은 일단 저 가격에 다 샀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프리미엄 조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간다? 프리미엄 좀 들고 들어간다? 97,000원에 샀다? 그 프리미엄 좀 준다? 그 정도 안 주면 욕심쟁이들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어떤 멘토가 뭘 해주든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목을 샀어. 그럼 내가 샀다고 주가가 들어 올려지나? 아, 이게 성장성이 끝내줘서 올려지나? 그걸 누가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사줘야 들어 올려지겠죠. 그게 대형주는 메이저가 사는 게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장 마감 이후에 추정치든 수급을 볼 수 있으니까 그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걸 인정하는구나. 자,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이제 그 오딘 개발 업체 인수하는 부분 그 전부터 화두가 됐었는데 그 업체를 인수해야만 실질적인 이제 성장성 부분을 논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거 발표 나오고 지속적인 그 발표 직전부터 해서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가총액 7조짜리에 하루에 0.5% 1% 이런 물량이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소형주는 들어올 수 있어요. 하물며 위메이드 그 큰 수익을 낸 종목도 그런 수급이 안 들어와요. 응? 가늠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일봉에서 이 거래대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 잘 또 하시고 계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내가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문자 사인 받는 거 아니니? 그래서 문자 사인 드리잖아요. 그래서 문자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요런 기준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기준에서는 6월 이후 7월입니다. 7월부터 땡기면 되는데 비교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6월 이후. 6월 이후의 기준에서 11월 달 벌써 거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여기는 당연히 넘길 수 있다라는 심리.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는 저긴 넘기겠다. 윤정두의 그러니까 뭐 제 생각 제 느낌상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람인데 저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지금의 거래대금이라면 월초의 거래대금이라면 일단은 저고점 해봐 이제 얼마 남았죠. 저고점은 넘길 수 있겠구나. 거래대금이 벌써부터 실려 있구나.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렸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기준. 그래서 요걸 보실 때도 일단은 최저 바닥까지 공격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정도 높이의 기준 직전 저점에 요 흐름 여기까지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시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주가 변동성 부분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거에 그럼 다 올라온 거 아니냐?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다. 그럼 얼마 들어 올린 거예요? 33% 정도 들어 올린 건가요? 그럼 30%라고 쳤을 때 8만 원에 30%. 그럼 어떻게 돼? 10만 5천 원, 10만 6천 원까지의 퍼센테이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을 갑자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자료에서 벌써 이미 다 잡아드렸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일단 갭 기준에서의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갭이란 뭐니라고 항상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들이고 요 기준의 갭에 대한 급증갭에 대한 설정 범위 1차 목표 성과 반전이고 이런 거 급증갭 같은 경우에 주가 등락 가격 범위로 해서 그리고 이게 VVIP 회원님들의 기준에는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좀 더 명확한 교육 자료를 드리죠. 그죠? 어떤 기준인지 여기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자료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드리고 있고 어제도 이제 뵈니까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자료 자료 받으세요. 자료 그렇게 해서 요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고 그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이렇게 해서 눌려 있을 때 또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다시 고점을 안 넘기더라도 다음 주에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 쉬어가더라도 저 수급이 물량이 나온 흐름이 아니라면 두산중공업에 시차를 두고 움직임을 주는 것처럼 오히려 시차를 두고 움직임을 줘야 급격한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온봉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 보실 때도 오늘 기준에서 지금 그 거래량 부분이 2위잖아요. 2위. 다시 한번 고점 넘기면 이제 1위를 치고 가는 거 장중 기준에. 그 매직 계산기를 카카오 게임즈를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면은 요 기준의 거래량 부분이 2위다. 2위구나. 2위예요.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이 거래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보고 막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차익 실현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이 정도 범위를 설정하시는데 우리는 가져갑니다. 편입의 기준이에요. 차익 실현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계속 신규 가입자분들께도 편입의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고요. 하물며 이제 심지어는 어제처럼 말 같지도 않게 꼬리 달고 내려온다. 근데 프로그램에 변화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 부분이 좀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유지,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 유지입니다. 지금 오늘 오버슈팅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서 저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 부분 좀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직 계산기 보셨으니까 텍스트 차트도 보시고 5분봉 기준에서도 보시고. 그래서 5분봉 기준에 오늘 개장 초에 좀 밋밋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장중 요거 좀 살짝 만들어 놓고, 그죠? 저점도 형성해 놓고, 그리고 이제 툭 하고 돌리는데 우리는 요 자락에서 이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일단은 잡아 드린 거고, 요 자락에서 요거를 놓쳤어요. 놓치신 분들은 그렇다면 94,500원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밀리는데 요런 자락도 다 편입의 기준이다. 개장 초에 매수 사인 드렸으니까 신규 편입자들, 지금 다른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보다는 당연히 저가에 다들 산 거지 지금보다 고가에 사신 분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어. 만약에 계신다면은 추가적으로 편입하셔서 단가 낮추셔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제 다 저점 편입이 돼 있는 상태고 신규 편입자들 그래서 합류하시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혼자 계시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방에서 무방에서 뭐라 그래요? 야 뭐 저기 하지 말고 단타 정보 좀 줘. 광고만 하지 말고 뭐 교육 자료 올려드려 교육 자료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그런 마인드로 어딜 가서 수익을 내시겠어요? 그냥 던져주면 어이 고마워하고 이상한 별의별 희한한 종목까지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거래대금이 얼마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돼 버리면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오늘은요 저거 필요 없어요. 저 고점 거래량 필요 없어요. 왜? 거래대금이 2위인데 지금 그러니까 20만 주 정도 5분봉에 20만 주 정도 쉬면 터지고 다시금 고점 돌파 해주면 돼요. 너무 얼등한 뭐 1조 5천억까지 오늘 터질 이유가 뭐 있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대된 거래 대금보다는 요 정도 딱 좋습니다. 요 정도의 마감 때까지 뭐 고점을 좀 높여주면 좋고 뭐 10만 원 공방까지 나오면 좋고 그러면 이제 한 1조 가까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럼 조금씩 부담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종가만 뭐 한 98,000원 가까운 또 98,000원 수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거래대금 제가 볼 때 한 6천억, 7천억. 그러면 그 정도면 딱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 독립이 되시는 거예요. 다 개별 매매가 되시고 독립하시면 되고 뭐 과금해서 뭐 계속 들을 이유가 뭐 있어?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텍스 전략 부분을 같이 이제 잡아서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뭐 심택도 다시 35,000원 넘겨놨는데 뭐 겁내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저점 편입 더 하실 수 있는 위치고 프로그램 쪽에 36만 주 아까도 그 정도였죠. 그 정도에서 물량 한 3만 주 나왔더니 툭 하고 밀려 내려갔는데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죠?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 다 수급 논리예요. 얘가 뭐 끝내주네, 좋네, 나쁘네. 무슨 뭐 좋네, 나쁜 애가 어딨어? 수급 논리지. 결론은. 프로그램이 36만 주까지 아까도 들어왔는데 그거 좀 찍은 게 요건데 프로그램이 찍어줬는데 그러나서 프로그램 매도도 없고 거래량이 터져서 막 매물이 터져서 차익 실현 물량이 터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질질질 물려 내려갔다 뭐 흘러가 있어. 근데 프로그램 점진적으로 다시 사? 손바뀜이야? 땡큐한 거지 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형주도 수급 논리. 이제 극대형주의 경우는 뭐 이왕이면 수급 들어오면 좋지만 극대형주는 꼭 수급 논리만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메이저의 방향성 논리가 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IT도 좋고 다 좋아. 땡큐해. 오늘 뭐 LG화학만 좀 아쉽지만은 나머지는 다 땡큐해.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행복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단기 공략주들 뭐 5% 이런 종목군들도 심택 이런 종목군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심택 뭐 VI 한 번만 탁 터져도 얼마나 뭐 행복하겠어요. 오늘 같은 날. 28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96,500원이었고요. 5.81%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7조 2,080억. 어제 고점이 이제 최근 20일 거래일 고점 98,3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서도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던 거고 그 단가까지 다 포함한 평균 단가가 일단은 지금 주가보다는 뭐 당연히 월등히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부분은 당연히 계속 상향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거래대금 순위 2위. 삼성전자 오늘 1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2위. 어제는 뭐 거의 뭐 1위, 2위 왔다 갔다 했죠. 두산중공업하고 오늘은 두산중공업이 잠시 쉬어가고 200만 주나 프로그램이 팔아요. 어제 480만 주나 샀네. 예.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 수급도 있을 수 있고 200만 주 해봐야 무슨 뭐 5억 1,800만 주에 0.4%뿐이 안 되고 걱정 마시고요. N소프트의 그 프로그램 순매수가 1위에요. N소프트도 사실은 그러면 살 수 있는 위치에 사실은 N소프트도 어제 이제 뭐 충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뭐 흥행하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뭐 일단 수급 논리에서 단기 공략은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자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
2위 그리고 고점은 97,000 오늘 기준에 얼마인가요? 97,600원 7.02%. 그래서 수급이 위로 안 쏴주고 장 막판에 이제 멈춰져서 밀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겁을 먹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96,100원. 만약 꼭 차익 실현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3%는 4,700원.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 돌파 기준에서도 편입이 가능하다. 왜 편입을 못하냐 이거죠.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기준 거의 시가나 저가나 차이는 없습니다만 고가와 저가의 기준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은 95,600원이 됩니다. 95,500원 그리고 94,400원.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까 5분봉으로 기준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20만 좀 돼요. 5분봉에. 오늘은 20만 좀 충분하다. 1분봉이 아니라 5분봉입니다. 거래 다 터져 있으니까 더 이상 크게 확장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까 갭에 대한 부분, 캔들에 대한 부분, 교육 다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라니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벤트 진행할 때 교육 자료 다 주세요. 쿠팡에서 티몬에서 팔고 있는 위메프에서 팔고 있는 교육 자료 550만 원어치 45시간짜리 15시간짜리 또 이번에 올해 8월 17일 날 진행한 25강 20시간 이상짜리의 교육 자료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기준을 같이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편입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